어머니, 그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카롭게 꽂혔다. 이명자의 손이 멈췄다. 은행 창구 직원이 건넨 쪽지가 손바닥 안에서 땀에 젖어갔다.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세요. 누군가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 세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웃지 않았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화장실 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세연의 손이 영자의 팔을 잡았다.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힘이었다. 마치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 영자는 본능적으로 팔을 빼내며 비상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뒤에서 세연의 외침이 들렸다. 하이힐 소리가 빠르게 쫓아왔다. 70년을 살아온 다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아니, 무서웠다. 은행 밖 햇살이 눈부셨다. 전주 중앙시장의 익숙한 소음이 귓가에 쏟아졌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데 왜일까?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 주머니 속 쪽지를 꽉 쥐고 영자는 시장 골목 속으로 사라졌다. 사흘 전, 어머니, 약 드셨어요? 세연은 늘 그랬듯 밝은 목소리로 방문을 열었다. 손에는 한약 봉지와 홍삼정 캡슐이 들려 있었다. 요즘 혈압이 좀 오르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좋은 거 구해왔어요. 매일 아침마다 드세요. 영자는 고마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한 알을 삼켰다. 며느리란 이런 거구나. 친정어머니처럼 잘해주는 게. 통장 정리는 하셨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다던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괜찮아. 그런 건 내가 알아서. 에이, 어머니. 저 금융권에서 일했잖아요. 맡기세요. 그렇게 세연은 자연스럽게 영자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았다. 그날 밤, 영자는 이상한 꿈을 꿨다.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꿈. 숨이 막혀 깨어났을 때 베개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리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어제 저녁을 먹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틀 전, 영자야, 너 요즘 괜찮아? 시장 단짝 윤분자가 튀김을 튀기다 말고 물었다. 왜? 나 이상해? 아니, 그게 내 며느리 말이야. 웃을 땐 괜찮은데 눈빛이 좀 싸늘하더라. 영자는 웃어넘겼다. 분자는 늘 남의 집 며느리를 의심하는 버릇이 있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어본 영자는 얼어붙었다. 통장이 없었다. 아니, 분명 여기 뒀는데. 책상 위에는 세연이 두고 간 메모지가 있었다.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제가 가져갔어요. 내일 은행 가서 정리하고 올게요. 영자의 손이 떨렸다. 10억? 평생 송편 빚고, 떡 팔고,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 그게 지금 며느리 손에 있었다. 하루 전 은행.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세연이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은행 직원 이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예금 전액 인출 동의서. 수익자 박세연. 도희는 재빨리 고개를 들어 영자를 바라봤다. 할머니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뭔가 잘 모르는 채로 사인하려는 것 같았다. 또야. 또 이런 일이. 도희는 서류를 넘기는 척하며 그 사이에 작은 쪽지를 끼워 넣었다.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세요. 누군가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영자가 쪽지를 발견한 순간 도희는 눈으로 화장실 방향을 가리켰다. 그리고 지금 영자는 은행 밖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뒤에서 세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낯선 남자 2명의 발소리. 영자는 숨을 헐떡이며 시장 뒷골목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태수?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세연이가 그러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사라지셨다며? 무슨 일이야?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신 거 아니야? 태수야. 엄마, 병원 가자. 약 먹어야 해. 세연이가 다 알아봤대. 나 지금 차 가지고 갈게. 전화가 끊겼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누가 자신을 믿어줄까? 70살 노인의 말을,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주머니 속 쪽지가 다시 한번 손에 쥐어졌다. 그리고 영자는 깨달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문자가 도착했다. 세연이었다. 하지만 그 문장 끝에는 이모티콘 하나 없었다. 영자는 핸드폰을 껐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저예요, 세연이요. 영자는 분잔의 튀김가게 창고 구석에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영자야,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분자가 찬물을 건네며 물었다. 분자야, 나 미친 것 같아? 뭔 소리야? 며느리가, 세연이가 날 노리는 것 같아.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 태수도 경찰도. 분자는 영자의 손을 꽉 잡았다. 믿어. 나는 믿어. 그 여자 눈빛 나도 봤어. 3개월 전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세연은 완벽한 며느리였다. 일주일에 3번은 꼬박꼬박 찾아와 반찬을 채워주고 청소를 도왔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쓸쓸하시죠? 제가 자주 올게요. 영자는 감격했다. 친정어머니보다 더 잘해주는 며느리라니. 우리 태수가 복이 많아서 이런 며느리를 얻었나 봐. 그런데 언제부턴가 세연의 관심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어머니, 보험은 어떤 거 드셨어요? 약은 어디서 지어 드세요? 제가 더 좋은 곳 알아볼게요. 통장은 몇 개 쓰세요? 요즘 이자율 좋은 데로 옮기면 좋을 텐데. 처음엔 고마웠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관심이 아니었다. 조사였다. 2개월 전 약이 바뀌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홍삼정인데 면역력에 진짜 좋대요. 세연이 건넨 빨간 캡슐. 영자는 매일 아침 한 알씩 먹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다.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악몽. 어머니,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병원 가보실래요? 세연은 친절하게 병원 예약까지 잡아줬다. 담당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경미한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아니야, 나 멀쩡한데.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셔야죠. 세연의 손이 영자의 어깨를 꽉 눌렀다. 그날부터 영자는 치매 환자가 되었다. 1달 전 서류 더미. 어머니,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이게 뭔데? 병원비 청구 서류요. 보험 처리하려면 필요해요. 영자는 잘 모른 채 사인했다. 그게 하나, 둘, 셋. 어느새 세연이 가져온 서류는 10장이 넘었다. 어머니, 이것도요. 이것도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요. 영자는 묻지 않았다. 며느리를 믿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서랍을 뒤지다가 복사본 한 장을 발견했다.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변경 후 수익자 박세연. 영자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2주 전 집이 감옥이 되다. 어머니, 현관문 비밀번호 바꿨어요. 요즘 도둑이 많다잖아요.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깜빡했네요. 새 번호는 천사예요. 천사, 어머니 천사잖아요. 웃으며 말하는 세연. 하지만 그날부터 영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현관문에는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거실에도 침실 복도에도. 어머니 혹시 넘어지실까봐 제가 CCTV 달았어요. 그건 안전이 아니었다. 감시였다. 일주일 전 차 한 잔의 비밀. 어머니, 녹용차 끓였어요. 드세요. 세연이 건넨 찻잔. 영자는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5분 후 세상이 흐려졌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세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어지러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세연이 영자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속삭였다. 편히 주무세요, 어머니. 그 목소리는 너무 차가웠다. 영자는 의식을 잃기 직전 세연이 서랍을 뒤지는 모습을 흐릿하게 봤다. 3일 전 문자.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다음 날 오후였다. 핸드폰에 세연의 문자가 쌓여 있었다. 어머니, 어제 편히 주무셨어요? 오늘 은행 가실 거죠? 제가 모시러 갈게요. 혹시 약 드셨어요? 꼭 챙겨 드세요. 내일 꼭 통장 정리 끝내야 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영자는 몸서리를 쳤다. 이 여자가 정말 날 노리는 거구나. 그날 은행에서. 그리고 오늘. 세연은 영자를 은행으로 데려갔다. 어머니, 오늘 다 끝나요. 걱정 마세요. 창구에 앉은 직원 이도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이 굳었다. 예금 전액 인출 동의서, 보험금 수령인 변경 신청서, 재산관리 위임장,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 양식. 도희는 손이 떨렸다. 또 이런 일이. 그녀는 재빨리 쪽지를 써서 서류 사이에 끼워 넣었다.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세요. 누군가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도망. 그리고 지금. 영자는 분잔의 가게 창고에 숨어 있었다. 영자야,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줘. 태수는 세연 편만 들고.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명자 씨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영자와 분자는 얼어붙었다. 경찰이 왜? 문이 열렸다. 젊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왔다. 이명자 씨 맞으시죠? 실종신고가 접수되어 찾고 있습니다. 실종신고? 네, 며느리분께서 시어머니가 치매로 은행에서 난동을 부리고 실종됐다고 신고하셨습니다. 영자는 입이 떡 벌어졌다. 난동? 내가? 어머니. 뒤에서 세연이 뛰어들어왔다.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어머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왜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너.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죠? 병원 가요. 제가 다 예약해뒀어요. 세연은 경찰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세가 심해지셔서 병원 모시고 갈게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어르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잠깐, 나 멀쩡해. 이 여자가 날 죽이려고. 어머니. 세연이 영자의 입을 막았다. 겉으로는 안타까운 표정이었지만 영자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러면 정신병원 가셔야 해요.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날 밤, 세연은 영자를 집으로 데려갔다. 어머니, 약 드세요. 싫어. 드셔야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예요. 세연은 억지로 알약을 영자의 입에 밀어 넣었다. 이제 편히 주무세요. 곧 다 끝날 거예요. 그 미소는 천사가 아니었다. 악마였다. 다음 날 새벽, 영자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약 때문에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명자 씨, 저 은행 직원 이도희입니다. 영자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 왜? 저 어머니도 당했어요. 4년 전에 박세연한테. 뭐? 도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세연은 연쇄살인마예요. 어머니,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해요. 내 어머니는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죽었어요. 새벽 4시, 영자는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귀에 바짝 붙인 채 도희의 목소리를 들었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결론 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게 세연이랑 무슨 상관인데? 박세연의 첫 번째 남편 김도현. 그 사람 어머니가 바로 우리 엄마였어요. 영자는 숨이 멎었다. 세연이가 결혼을 했었어? 네. 2019년에 김도현이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시어머니가 사망. 보험금 3억을 받았죠. 그럼 지금 우리 태수는 두 번째 남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두 번째 타겟. 영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2021년에 세연은 재혼했어요. 이번엔 전상민이라는 사람이랑. 그 사람 어머니도 1년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요. 보험금 5억. 세상에. 그리고 2023년 어머니 아들 태수 씨와 세 번째 결혼. 지금 어머니 보험금은 10억?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4년 동안 증거를 찾았어요. 하지만 세연은 너무 완벽했어요. 모든 게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그럼 어떻게 해? 어머니가 살아계셔야 해요. 그래야 제가 증거를 모을 수 있어요. 내가 믿기란 소리야?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자는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지금 죽음과 도박을 하고 있구나. 아침 거짓된 일상. 어머니, 주무셨어요? 세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아침약과 물이 들려 있었다. 잘 잤어. 영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었다.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병원? 난 안 아픈데. 어머니, 어제 경찰서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세연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병이에요. 영자는 입을 다물었다. 약 드세요. 안 그러면 정신병원에 모셔야 할 수도 있어요. 세연이 알약을 내밀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알약을 받았다. 입에 넣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겼다. 물 드세요. 꿀꺽. 세연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잘하셨어요. 이제 옷 갈아입으세요. 30분 후에 출발해요. 세연이 나가자마자 영자는 재빨리 알약을 휴지에 뱉어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내 삶이라니. 신경정신과 진단서. 환자분은 경도 치매와 망상 증세가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망상? 네. 주변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 망상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영자는 입을 열려다 입을 다물었다. 뭐라 말해도 믿지 않을 게 뻔했다. 약을 드시면 증세가 나아질 겁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건넸다. 세연은 고개를 숙이며 받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잘 케어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세연이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누가 믿어주겠어요. 치매 노인의 말을. 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중앙시장 분자의 직감. 영자야. 분자가 떡볶이를 볶다 말고 뛰어왔다. 어디 갔었어? 어제 경찰 왔다 갔잖아. 병원 갔다 왔어. 병원?
어디 아파? 영자는 입을 열지 못했다. 야, 얼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분자는 영자의 눈빛을 읽었다. 세연이 그년 또 뭐 했어? 분자야, 조용히. 아니, 내가 보기엔 그 여자 진짜 이상해. 너 며느리 맞아? 그만해. 나 괜찮아. 영자는 힘없이 웃으며 송편 반죽을 치댔다. 분자는 안타까운 눈으로 영자를 바라봤다. 오후 아들의 전화. 엄마, 나 태수야. 응. 오늘 병원 다녀왔다며? 의사 선생님이 뭐래? 별거 아니래. 엄마, 세연이 말 잘 들어. 약도 잘 먹고. 알았지?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태수야. 왜? 너 엄마 안 믿니?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엄마 건강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세연이가 이상하지 않니? 엄마, 또 시작이야? 세연이가 얼마나 엄마 잘해주는데. 요즘 엄마 증세가 심해진 것 같아. 약 꼭 먹어. 나 바빠. 끊을게. 뚝.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들도 믿지 않았다. 세연의 연기를 믿고 있었다. 저녁 분자의 계획. 영자야,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분자가 가게 문을 닫고 영자를 창고로 데려갔다. 뭔데? 솔직하게 말해봐. 세연이 그 여자, 너 죽이려고 하는 거 맞지? 영자는 고개를 돌렸다. 내가 미친 거야, 분자야. 의사도 그러더라. 망상이래. 망상 개뿔. 나 70년 살면서 사람 눈빛은 안 속여. 그 여자 눈에 뭔가 있어. 그래도 증거가 없어. 그럼 만들어. 뭐? 분자는 허리를 펴고 말했다. 우리가 증거를 잡자. 내가 도와줄게. 분자야, 괜히 너까지. 임마, 우리 몇 년 친군데. 너 혼자 두고 볼 것 같아? 영자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처음이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생긴 게. 분자의 작전. 일단 녹음기부터 사자. 분자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다. 요즘 펜처럼 생긴 녹음기 있더라. 세연이가 너한테 뭐라 하는지 다 녹음해. 그런 걸로 증거가 될까? 모르지.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약은 절대 먹지 마. 그 여자가 주는 거 다 버려. 알았어. 그 여자가 또 은행 가자고 하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내가 쫓아갈게. 분자는 영자의 손을 꽉 잡았다. 영자야, 우리 살아남자. 밤 균열.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거실에 앉아 있는 세연과 마주쳤다. 어머니, 늦으셨네요. 응. 오늘 약 드셨어요? 먹었어. 세연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영자를 바라봤다. 정말요? 그래. 세연은 천천히 일어나 영자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안 했어. 그럼 입 벌려보세요. 뭐? 입 벌려보세요. 약 먹었는지 확인할게요. 영자는 뒷걸음질 쳤다. 미쳤어? 왜 내 입을? 어머니. 세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약 안 드시면 병원에 입원시켜야 해요. 강제로요. 영자는 온몸이 굳었다. 그럼 어머니는 평생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아무도 구해주지 않아요. 세연은 미소를 지었다. 선택하세요. 약 먹을래요? 아니면 병원 갈래요? 선택.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알약을 받아들었다. 입에 넣었다. 삼키는 척했다. 하지만 혀 밑에 숨겼다. 물 드세요. 꿀꺽. 세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이제 주무세요. 세연이 방에서 나가자 영자는 재빨리 알약을 휴지에 뱉어냈다.
그리고 서랍 속 작은 지퍼백에 넣었다. 이게 증거가 될까? 자정 도희의 메시지. 핸드폰이 진동했다. 이도희, 어머니,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요. 중앙시장 뒤편 성당. 혼자 오세요. 제가 도와줄 사람을 데려올게요. 영자는 메시지를 읽고 바로 삭제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내일 뭔가 바뀔까? 새벽 3시 발소리.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끽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영자는 숨을 죽였다. 세연이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영자는 눈을 감은 척했다. 세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주무세요? 대답이 없자 세연은 이불을 살짝 들쳐냈다. 그리고 속삭였다. 곧 끝나요. 조금만 참으세요. 세연이 주사기 뚜껑을 열었다. 바늘이 영자의 팔을 향했다. 그 순간 쨍그랑 거실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세연은 화들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다. 누구야? 영자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불이 켜지고 이웃집 창문이 열렸다. 세연은 복도에서 이를 갈았다. 이 늙은이가. 그날 밤 영자는 도망칠 준비를 했다. 가방에 통장 복사본, 약 샘플, 녹음기를 넣었다. 그리고 분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집 나갈게. 내일 성당에서 보자. 새벽 4시. 영자는 창문을 타고 집을 빠져나왔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거기 계세요? 새벽 5시. 영자는 중앙시장 공용 화장실에 숨어 세연의 전화를 받았다. 응. 어디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요? 산책 나왔어. 새벽에요?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세연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금방 들어갈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갈게요. 어디세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영자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10시까지 버텨야 해. 오전 9시 50분 성당 뒤편. 영자야. 분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세연이 그년이 시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너 찾더라. 조심해. 고마워, 분자야. 그 은행 직원은 왔어? 영자가 고개를 돌렸다. 저 멀리 젊은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도희였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함께 걸어왔다. 어머니, 도희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분은 강력계 남준호 형사님이에요. 남준호는 명함을 건넸다. 이명자 씨 맞으시죠? 네. 도혜 씨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박세연에 대해서요. 영자는 눈가가 뜨거워졌다. 믿어주시는 거예요? 남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4년 전부터 도희 씨가 저한테 제보를 해왔어요. 박세연의 전 남편들, 시어머니 사망 사건들. 그럼.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모두 자연사나 사고사로 처리됐죠. 부검도 이미 끝났고 시신은 화장됐어요.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제가요? 남준호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셔야 우리가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어요. 작전 회의. 작전은 간단합니다. 남준호가 노트를 펼쳤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그럼 세연이가 우리가 집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감시하죠. 도희가 덧붙였다. 세연이 어머니를 해치려는 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증거예요. 분자가 벌떡 일어났다.
미쳤어? 영자를 미끼로 쓰겠다는 거야?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남준호는 단호했다. 박세연은 너무 완벽해요. 흔적을 남기지 않죠. 하지만 이번엔 실수할 겁니다. 어머니가 계속 약을 안 먹으면 조급해질 테니까요. 영자는 손을 떨며 물었다. 만약 세연이가 먼저 움직이면요? 카메라가 못 찍으면요? 남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최대한 빨리 들이닥치겠습니다. 그 말은 즉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오후 일시 귀가. 어머니. 세연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영자를 끌어안았다. 어디 가신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눈물까지 글썽이는 완벽한 연기. 미안해. 머리도 좀 식힐 겸. 어머니,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약 제대로 안 드시죠? 먹었어. 세연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영자를 훑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약 드시는 거 확인할 거예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약 BS 녹차. 세연은 알약과 물을 가져왔다. 자, 드세요. 영자는 알약을 받아 입에 넣었다. 하지만 혀 밑에 숨겼다. 물 드세요. 꿀꺽. 세연은 바로 영자의 입을 벌리게 했다. 혀 들어보세요. 뭐? 혀요. 들어보세요. 영자는 온몸이 굳었다. 세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어머니, 약 안 드셨죠? 먹었어. 그럼 혀 들어보세요. 영자는 어쩔 수 없이 혀를 들었다. 알약이 혀 밑에서 녹고 있었다. 세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어머니, 저 속이셨네요. 세연아, 나는. 됐어요. 세연은 냉장고로 가서 병을 하나 꺼냈다. 이거 드세요. 이게 뭔데? 녹차예요. 건강에 좋죠. 세연이 컵에 녹차를 따랐다. 그리고 그 안에 하얀 가루를 살짝 털어 넣었다. 영자는 눈이 커졌다. 이건 차가 아니잖아. 드세요. 안 그러면 제가 119 불러서 어머니 강제 입원시킬 거예요. 영자는 손이 떨렸다.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나? 형사님이 보고 있나?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어머니. 세연이 컵을 영자의 입에 갖다 댔다. 마지막이에요. 마시세요. 비상. 쾅. 그 순간 현관문이 박살났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남준호 형사와 경찰 3명이 돌입했다. 세연은 컵을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다. 뭐야? 왜 남의 집에? 박세연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남준호가 수갑을 꺼냈다. 세연은 손을 내저었다. 무슨 소리예요? 전 그냥 시어머니한테 차를 드린 것뿐이에요. 이 녹차에 뭐가 들어있는지 감식반이 확인할 거요. 도희가 바닥에 쏟아진 녹차를 채취했다.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오해예요. 전 그냥 집 안 곳곳에 카메라 있어요. 다 찍혔어요. 당신이 약 넣는 거. 세연은 비틀거렸다. 아니야. 남준호가 수갑을 채웠다. 찰칵. 박세연, 당신에겐 묵비권이 있고. 아니라니까요. 세연이 소리를 질렀다. 전 시어머니를 사랑해요. 제가 왜 어머니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살이, 병원 약물 검사, 녹차에서 검출된 성분, 트리아졸람 수면제 치사량의 3배, 디곡신 심장약 과다 복용 시 심정지 유발, 와파린 항응고제 뇌출혈 유발.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걸 마셨으면 30분 내로 사망했을 겁니다. 영자는 손이 떨렸다. 나는 죽을 뻔했구나. 뉴스 속보. 연쇄 시어머니 살해범 검거. 보험금 18억 챙긴 며느리 3명 살해 혐의.
완벽한 자연사 위장. 4년 만에 적발. 뉴스는 세연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띄웠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가 낱낱이 밝혀졌다. 세연의 전력. 2019년 첫 번째 결혼. 남편 김도연 당시 35세. 시어머니 최영희 당시 68세. 사망 원인 수면제 과다 복용 자살로 처리. 보험금 3억. 2021년 두 번째 결혼. 남편 전상민 당시 38세. 시어머니 박경숙 당시 71세. 사망 원인 급성 심근경색 자연사로 처리. 보험금 5억. 2023년 세 번째 결혼. 남편 임태수 당시 42세. 시어머니 이명자 70세. 미수. 총 보험금 8억 원. 목표 금액 18억 원. 경찰서 조사실. 왜 그랬어요? 남준호가 물었다. 세연은 차갑게 웃었다. 왜긴요? 돈이죠. 사람 목숨을 돈으로. 형사님도 아시잖아요. 이 세상은 돈이 전부예요. 세연은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들은 어차피 늙어서 죽을 거였어요. 그 돈을 누가 쓰든 무슨 상관이에요? 남준호는 섬뜩함에 몸서리쳤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그래요. 전 인간이 아니에요. 세연은 빙긋 웃었다. 전 생존자예요. 영자의 집 그날 밤. 영자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 태수가 울면서 달려왔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됐어, 태수야. 영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나는. 태수는 엉엉 울었다. 영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며칠 후 분자네 가게에. 야, 영자야. 떡볶이 먹어. 분자가 떡볶이를 내밀었다. 영자는 젓가락을 들다 멈췄다. 분자야. 왜? 나 살아있는 게 실감이 안 나. 임마, 그럼 내가 꼬집어줘? 두 사람은 껄껄 웃었다. 근데 영자야. 응? 그 은행 직원 이도희. 고마운 애다. 그러게. 그 애 아니었으면 난. 영자는 눈물을 훔쳤다. 도희의 전화. 어머니, 저예요. 도희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내 덕분에 살았어. 다행이에요. 도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응? 우리 엄마도. 이렇게 누군가 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영자는 가슴이 먹먹했다. 도희야, 너 고생 많았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구치소 면회실. 남준호는 세연과 마주 앉았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이명자 씨는 왜 실패했죠? 세연은 비웃었다. 은행 직원이요. 이도의 그년. 그게 다예요? 네. 그년만 아니었으면 완벽했어요. 남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실패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뭔데요?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8억으로 그쳤어야 했는데 18억을 노렸죠. 세연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하나 더. 당신은 사람을 너무 얕봤어요. 무슨 뜻이죠? 70살 할머니도 살겠다고 발버둥 쳐요. 당신보다 훨씬 치열하게요. 세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남준호가 나가려는 순간 세연이 속삭였다. 형사님. 뭐요? 제 뒤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남준호는 걸음을 멈췄다. 무슨 소리요? 세연은 음산하게 웃었다. 전 혼자가 아니에요. 전 그냥 말단이에요. 뭐? 보험사 대표 정태원. 그 사람이 보스예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이죠. 남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정태원이라고? 네.
그 사람이 저한테 시어머니들을 타겟으로 정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저 실행했을 뿐이에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형사님이 날 잡아서 기뻐하는 동안 정태원은 이미 다음 타겟을 찾았을 거예요. 남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증거는 제 핸드폰이요. 비밀 폴더에 다 있어요. 비밀번호는 1004. 왜 말해주는 거죠? 세연은 차갑게 웃었다. 전 혼자 죽기 싫거든요. 5장. 진실의 파편. 정태원? 그 유명한 정태원 말이야? 경찰서 회의실. 남준호는 상사 최경감 앞에 세연의 핸드폰을 내밀었다. 네. 한빛생명보험 대표이사 정태원입니다. 미친. 그 사람이 이런 짓을? 최경감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정태원 박세연. 이명자 70세 전주중앙시장. 예금 10억. 보험 가입액 8억. 아들 하나. 깔끔하게. 박세연 정태원. 3개월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정태원 박세연. 좋아. 성공하면 수수료 30%. 실패하면 넌 혼자 죽는 거야. 최경감은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야? 더 있습니다. 남준호가 다음 대화를 열었다. 정태원 박세연. 2019년 최영희 건 잘했어. 3억 중 9천 받아가. 2021년 박경숙도 완벽했어. 5억 중 1.5억. 박세연 정태원. 감사합니다. 다음 건도 기대하세요. 최경감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20년이라고 했지? 네. 박세연 진술에 따르면 정태원은 1990년대부터 이 수법을 써왔다고 합니다. 그럼 희생자가 몇 명이야? 최소 1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한빛생명보험 본사. 정태원 대표님 계십니까? 남준호와 형사 2명이 20층 대표실로 향했다. 비서가 막아섰다. 약속 없으시면 면회 불가능합니다. 경찰입니다. 비켜주시죠. 남준호가 명찰을 보이자 비서는 당황하며 물러섰다. 노크. 들어오시죠. 중후한 목소리. 문이 열리자 60대 중반의 은발 신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정태원이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형사님? 정태원 씨,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러세요. 앉으시죠. 정태원은 여유롭게 차를 따랐다. 박세연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박세연? 글쎄요. 누군지. 이분입니다. 남준호가 사진을 내밀었다. 정태원은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는데요. 그럼 최영희, 박경숙은요? 죄송하지만 전 고객이 수십만 명입니다. 일일이 기억할 순 없죠. 정태원은 빙긋 웃었다. 형사님, 대체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남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 내역을 보여줬다. 이명자, 70세, 전주중앙시장. 예금 10억. 보험 가입액 8억. 아들 하나. 깔끔하게. 정태원의 미소가 굳었다. 이건 조작이겠죠. 조작이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겁니다. 저는 한빛생명을 20년간 이끌어온 사람입니다. 이런 황당한. 그럼 박세연의 계좌로 송금된 9천만 원, 1억 5천.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태원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형사님. 네. 변호사 없이는 더 이상 대화 안 하겠습니다. 남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한빛생명보험 본사 로비. 정태원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 섰다. 저 정태원은 박세연이라는 인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일부 언론에서 제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대표님, 박세영과의 문자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작된 증거입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죠. 그럼 송금 내역은요? 사업상 거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모든 송금건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정태원은 당당했다. 저는 결백합니다. 법정에서 증명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태원은 여유롭게 차에 올랐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태원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걱정 마. 증거는 다 없앴어. 하지만 박세연이, 그 여자는 이미 살인범이야. 누가 살인범 말을 믿겠어? 정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다.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어. 검찰 조사. 하지만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증거 불충분. 문자는 조작 가능성. 송금 내역만으로는 공모 입증 불가. 남준호는 책상을 쳤다. 말이 됩니까? 박세연 진술도 있고 문자도 있는데. 형사님, 진정하세요. 검사는 차갑게 말했다. 정태원은 이 나라 재계 서열 50위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물증 없이는 못 건드려요. 그럼 50명이 넘는 희생자는 어떻게 됩니까? 유감입니다. 남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도희의 전화. 형사님, 저 이도희예요. 도혜 씨, 뉴스 봤어요. 정태원이 풀려났다면서요? 네.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인데. 증거가 없어요. 박세연 진술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 거예요. 남준호는 침묵했다. 도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사님, 우리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남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영자의 결심. 뭐, 정태원이 풀려났다고? 분자가 소리쳤다. 영자는 TV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정태원, 무혐의 처분. 억울한 누명. 이게 말이 돼? 세연이 그년이 다 실토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대. 증거? 문자도 있고 돈도 받았잖아. 그래도 안 되는가 봐. 영자는 주먹을 쥐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영자와 도희의 만남. 어머니. 도희가 커피숍에서 영자를 만났다. 도희야.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영자는 도희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 뭐라고요? 정태원을 우리가 직접 잡자. 도희는 눈이 커졌다. 어머니, 그건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면 어때? 안 하면 또 누군가 죽어. 영자의 눈빛은 단호했다. 내 친구 최영희도, 박경숙도, 10명이 넘는 할머니들도 다 그 인간 손에 죽었어. 하지만, 도희야. 영자는 도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 엄마 원수 갚자. 도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새로운 계획. 어떻게 할 건데요? 도희가 물었다. 정태원한테 직접 다가가는 거야. 직접요? 응. 내가 새 타겟인 척하는 거지. 너무 위험해요. 그래도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영자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 정태원을 유인한다. 자백을 받아낸다. 녹음한다. 하지만 정태원이 어머니를 만날까요? 만날 거야. 돈이 걸려 있으면. 영자는 통장을 꺼냈다. 잔액 10억 7천만 원. 이걸 미끼로 쓰는 거야. 미끼. 영자는 한빛생명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보험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70살이고요. 재산이 좀 있어서 큰 보험을 들고 싶어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10억쯤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네. 10억이요? 네. 그리고 수익자는 조카로 하려고요. 자식이 없어서요. 아, 네. 잠시만요. 전문 상담사로 연결해 드릴게요. 보류음. 잠시 후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고객님, 저는 한빛생명 VIP팀 박 팀장입니다.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걸렸어. VIP 상담실. 3일 후 영자는 한빛생명 VIP 상담실로 안내받았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직원이 영자를 20층으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응접실이 나타났다. 그리고 소파에는 정태원이 앉아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이명자 고객님. 정태원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영자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사람이 50명을 죽인 악마구나. 앉으시죠. 차 드릴까요? 괜찮아요. 영자는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다. 정태원은 서류를 펼쳤다. 10억 보험 상담 원하신다고요? 네. 수익자는 조카분? 네. 제 유일한 혈육이에요. 정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다. 혹시 다른 가족은 없으신가요? 자녀나. 아들 하나 있긴 한데 연 끊었어요. 며느리가 싫어서. 정태원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군요. 그럼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혈압이 좀 높아서 약 먹어요. 나이가 있으시니 당연하시죠. 정태원은 친절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영자를 분석하고 있었다. 70세, 10억, 가족 없음, 혈압약. 완벽해. 숨겨진 녹음기. 영자의 가방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카페 건너편 차 안에서는 도희와 남준호가 대기 중이었다. 어머니 괜찮을까요? 믿어야죠. 남준호는 쌍안경으로 건물을 바라봤다. 정태원의 제안. 임 고객님. 정태원은 은은하게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0억 보험은 좀 비효율적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신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태원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보험금을 20억으로 올리는 방법이요. 영자는 숨을 삼켰다. 어떻게요? 정태원은 속삭였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무도 모르게. 영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 인간, 지금 날 죽이자고 하는 거야? 6장, 어둠 속의 동맹.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무도 모르게. 영자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무슨 뜻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태원은 미소를 지으며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임 고객님, 70년 사셨으면 이제 편히 쉬실 때도 됐잖아요. 근데 10억을 그냥 놔두기엔 아깝죠. 조카분도. 글쎄요, 진짜 잘해드리실지 의문이고요. 정태원은 돌아서며 영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제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합니다. VIP 고객님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요? 네. 편안한 이별 서비스라고 할까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사람, 지금 대놓고 죽이겠다는 거야? 고객님께서 편안히 가시면 보험금은 제가 지정한 곳으로 갑니다. 물론 조카분께도 적절한 금액은 가겠죠. 그게 합법인가요? 정태원은 낮게 웃었다. 합법? 고객님, 세상에 완전히 합법인 돈이 어디 있나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정태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왜요? 궁금하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임 고객님. 정태원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이 대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면 그는 웃으며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경찰도 소용없어요. 저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거든요. 한 번도 안 걸렸죠.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탈출. 영자는 비틀거리며 건물 밖으로 나왔다. 도희가 달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차, 빨리. 도희는 영자를 차에 태우고 급출발했다. 뒷좌석에서 남준호가 물었다. 녹음됐습니까?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다. 녹음기를 꺼냈다. 재생해보세요. 남준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제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합니다. 편안한 이별 서비스라고 할까요? 저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거든요. 한 번도 안 걸렸죠. 차 안이 조용해졌다. 남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이게 자식? 이걸로 잡을 수 있어요? 영자가 물었다. 남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렵습니다. 왜요? 변호사들이 은유적 표현이라고 우길 겁니다. 직접적인 살인 교사 멘트가 없어요. 도희가 핸들을 쳤다. 그럼 어떡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준호는 턱을 쓸었다. 정태원이 직접 살인을 지시하는 장면을 잡아야 해요. 작전회의 영자의 집. 정태원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남준호가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그렸다.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고요. 어떻게요? 어머니가 보험 가입에 동의하는 척 하세요. 그럼 정태원이 다음 단계를 얘기할 겁니다. 다음 단계. 누가 어머니를 죽일지 소개하겠죠. 영자는 숨을 삼켰다. 분자가 벌떡 일어났다. 안 돼. 영자를 또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분자야. 형사님, 다른 방법 없어요? 영자는 이미 한 번 죽을 뻔했다고요. 남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영자는 분자의 손을 잡았다. 분자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안 하면 또 다른 할머니가 당해. 나처럼. 영자는 눈을 감았다. 내가 해야 해. 내가 마지막이 돼야 해. 정태원에게 전화. 다음 날.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정태원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정 대표님. 아, 임 고객님. 무슨 일이세요? 그 프로그램 하고 싶어요. 정태원은 잠시 침묵했다. 확실하신 겁니까? 네. 어차피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이제 그만 쉬고 싶어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정태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내일 저녁 7시 수락산 정상 쉼터로 오시겠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데요? 만나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그리고. 네. 혼자 오세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시고. 뚝. 전화가 끊겼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쉬었다. 장비 준비. 안경형 카메라, 펜 녹음기, 그리고 GPS 추적기. 남준호가 장비를 늘어놓았다. 전부 몸에 지니세요. 우리는 멀리서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수락산은 사람이 없을 텐데. 그래서 더 위험해요. 하지만 우리가 10분 거리에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도희가 영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도망치세요. 알겠죠? 응. 증거보다 어머니 목숨이 더 중요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락산 정상 오후 6시 50분. 해가 지고 있었다. 영자는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올라갔다. 정상 쉼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벤치 하나와 가로등 하나.
영자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발소리.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정태원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세연. 영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연아? 세연은 차갑게 웃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너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었어? 정태원이 웃으며 말했다. 보석으로 나왔죠. 제가 좀 도와줬어요. 영자는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임 고객님, 놀라지 마세요. 정태원은 영자의 어깨를 눌렀다. 세연 씨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입니다. 뭐? 세연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어머니, 이거 드시면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아프지 않아요.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녹음 중. 영자의 안경 속 카메라는 모든 걸 찍고 있었다. 그리고 10분 거리에서 남준호와 도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지금 출발합니다. 남준호가 차에 시동을 걸었다. 자백. 왜 이러는 거야, 세연아?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긴요? 돈이죠, 어머니. 세연은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 덕분에 저 8억 받았어야 했는데 형사들이 방해했잖아요. 너 감옥 가는 거 아니었어? 증거 불충분으로 곧 풀려날 거예요. 정태원이 끼어들었다. 제가 변호사도 붙여주고 증인도 매수했죠. 세연 씨는 제 소중한 파트너니까요. 파트너? 네. 20년 동안 50명 넘게 정리했어요. 다들 깔끔하게. 정태원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세연 씨는 그 중에서도 최고였죠. 실수가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만 빼고요. 세연은 이를 갈았다. 이번엔 실수 안 해요. 그녀는 영자에게 병을 내밀었다. 이거 드세요. 30분 안에 심정지로 돌아가실 거예요. 자연사처럼 보이게요. 안 먹으면? 세연은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다. 그럼 이걸로 하죠. 영자는 뒷걸음질 쳤다. 도와줘. 사람 살려.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정태원이 웃었다.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여긴 아무도 안 와요. 세연이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다. 어머니, 순순히 하시면 안 아파요. 출동. 삐용삐용. 사이렌 소리가 산을 울렸다. 정태원과 세연은 화들짝 놀랐다. 뭐야? 숲속에서 형사들이 뛰어나왔다. 경찰이다. 손들어. 남준호가 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세연은 주사기를 떨어뜨렸다. 정태원은 담배를 버리고 손을 들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정태원, 박세연,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다. 도희가 영자에게 달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자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결정적 증거. 경찰서. 남준호는 안경 카메라 영상을 재생했다. 20년 동안 50명 넘게 정리했어요. 다들 깔끔하게. 세연 씨는 제 소중한 파트너니까요. 이거 드세요. 30분 안에 심정지로 돌아가실 거예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태원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건 조작이야. 함정이라고. 함정이든 뭐든 당신은 직접 자백했어요. 남준호는 차갑게 말했다. 20년 동안 도망쳤지만 이제 끝이에요. 세연의 폭로. 조사실. 세연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제가 다 말할게요. 정태원이 시킨 거예요. 말해보시오. 1999년부터요. 정태원이 타겟을 정해주면 제 선배들이 실행했어요. 선배들? 네. 저 말고도 10명 넘게 있었어요.
다들 며느리나 간병인으로 위장해서 세연은 명단을 적기 시작했다. 김민정 2000년-2005년 활동 희생자 8명. 이수진 2006년-2012년 활동 희생자 12명. 장혜림 2013년-2018년 활동 희생자 15명. 박세연 2019년-2025년 활동 희생자 3명. 미수 1명. 남준호는 손이 떨렸다. 총 희생자가 최소 80명이요.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세연은 자포자기한 얼굴로 말했다. 정태원은 괴물이에요. 전 그냥 그 사람 소나기에 놀아난 거예요. 특종 보험사 대표 20년간 80명 살해 지시. 연쇄살인 조직 적발. 충격의 전말. 며느리 가장한 살인 청부업. 보험금만 200억.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정태원의 최후. 구치소 면회실. 정태원은 수척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다. 남준호가 마주 앉았다. 후회되십니까? 정태원은 비웃었다. 후회? 난 20년 동안 왕처럼 살았어. 그걸로 충분해. 80명이 죽었습니다. 그 노인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었어. 내가 좀 앞당긴 것뿐이지. 남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 정태원은 웃었다. 세상은 원래 양육강식이야, 형사.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지. 그래서 당신도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남준호는 일어서며 말했다. 검찰이 사형 구형할 겁니다. 당신 인생은 여기서 끝이에요. 정태원의 얼굴이 굳었다. 사형 구형? 흥? 정태원은 비웃으며 의자에 기댔다. 형사님,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뭘 말입니까?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남준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소리요? 정태원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한빛생명 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심지어 판사들까지. 설마 제가 20년 동안 안 걸린 게 실력만은 아니에요. 보호막이 있었죠. 남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정태원은 냉소를 지었다. 일주일 안에 전화 갑니다. 두고 보세요. 검찰청 압력. 남 형사 잠깐 들어오게. 최 경감이 남준호를 불렀다. 무슨 일입니까? 정태원 건 말이야. 최 경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예. 증거가 약하다고. 영상도 불법 촬영이라 증거 능력이 없을 수 있대.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영장 받고 했습니다. 알아. 근데 정태원 변호인단이 장난 아니야. 변호사만 12명이래. 남준호는 책상을 쳤다. 이게 말이 됩니까? 80명이 죽었는데. 진정해, 남 형사. 최 경감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여론전. 정태원, 과연 유죄인가? 증거 조작 의혹. 경찰 압수수색 적법성 논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문. 언론이 돌아섰다. 정태원의 변호인단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이다. 정태원 대표는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변호사가 말했다. 박세연의 단독 범행을 정태원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음모입니다. 하지만 영상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은 편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분석 결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영자의 분노. 이게 말이 돼. 영자는 TV를 보며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내가 직접 들었어. 정태원이 50명 죽였다고. 분자가 영자를 진정시켰다. 영자야,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저 개자식이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해. 도희도 주먹을 쥐었다. 어머니,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해? 변호사가 12명이래. 우린 이길 수가 없어. 영자는 주저앉으며 울었다. 최영희 할머니, 박경숙 할머니,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도희는 영자를 끌어안았다. 새로운 계획. 형사님, 도희가 남준호에게 전화했다. 도혜 씨,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정태원을 직접 폭로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요. 남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무슨 뜻이죠? 생중계요. 정태원이 직접 자백하는 걸 실시간으로 전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방법을 알아요. 미끼 두 번째. 도희는 정태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 이명자의 10억 아직 포기 못하셨죠? 내용. 정태원 대표님께 저는 이도희 한빛생명 전 직원입니다. 이명자 할머니 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습니다. 10억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단 혼자 오세요. 정태원은 이메일을 읽고 비웃었다. 이 어린 년이 날 협박하겠다고? 하지만 10억이라는 숫자는 달콤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이도혜 씨? 네, 대표님. 만나죠. 어디서? 중앙시장 옛 창고요. 오늘 밤 10시. 혼자 가야 한다고? 네. 경찰 데려오시면 거래 없어요. 정태원은 잠시 고민했다. 함정일 수도. 하지만 10억이면. 좋아요. 갈게요. 생중계 준비. 카메라 세팅 끝났어요. 남준호가 창고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건 도희가 노트북을 열었다. 유튜브 생방송 대기 중. 이걸로 실시간 방송할 거예요. 하지만 정태원이 알아채면 몰래 찍는 거예요. 안경 카메라로요. 영자가 안경을 쓰고 있었다. 내가 정태원을 만나서 자백을 받아낼게. 어머니,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 이번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을 거잖아. 영자는 단단히 결심한 얼굴이었다. 밤 10시 중앙시장 창고. 정태원이 도착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주변을 경계하며 걸어왔다. 이도혜 씨? 어둠 속에서 영자가 나타났다. 이명자? 정태원은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정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영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통장과 도장은 제가 갖고 있어요. 이도희한테 맡겼거든요. 정태원은 피식 웃었다. 늙은이가 무슨 짓을 하려고. 거래할래요? 거래. 10억 드릴게요. 대신 진실을 말해주세요. 진실? 당신이 80명을 죽였다는 걸 인정해주세요. 정태원은 껄껄 웃었다. 미쳤어? 내가 왜 그걸 인정해? 안 하시면 이 통장은 경찰에 넘겨요. 넘기든지 말든지. 정태원은 돌아서려 했다. 영자가 소리쳤다. 당신 딸 이름 정서현이죠? 정태원은 발걸음을 멈췄다. 뭐? 제가 알아봤어요. 따님이 미국에 있더라고요. 하버드 다니고 있죠? 정태원의 얼굴이 굳었다. 내 딸을 건드리면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만 말해주세요. 영자는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도 사람이잖아요. 딸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닥쳐. 그 사람들도 다 누군가의 엄마였어요. 할머니였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친구 최영희도요, 박경숙도요. 다들 억울하게 죽었어요. 정태원은 이를 갈았다. 그 노인들은 어차피 뭐예요? 죽을 사람들이었어.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도 사람이에요. 늙었다고 해서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정태원은 고개를 돌렸다. 됐어. 난 간다. 정태원. 영자가 소리쳤다.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서 행복했어요? 정태원은 멈춰섰다. 당신 딸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아빠가 80명을 죽였다는 걸. 닥치라고 했잖아. 정태원이 돌아서며 영자를 밀쳤다. 영자는 바닥에 넘어졌다. 그래, 내가 죽였어. 80명도 더 될 거야. 정태원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 노인들 덕분에 난 200억을 벌었어. 20년 동안 왕처럼 살았어. 내 딸 하버드 보낸 것도 그 돈이야. 내 집, 내 차, 내 전부가 그 노인들 피로 만든 거라고. 정태원은 영자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근데 알아? 난 후회 안 해. 하나도. 실시간 시청자. 유튜브 생방송. 시청자 12만 7,583명. 댓글 폭주. 미친놈이네 진짜. 이거 실화야? 경찰은 뭐해? 당장 잡아라. 녹화 중이다. 전 국민이 보고 있다. 정태원아. 경찰 돌입. 경찰이다. 손들어. 창고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정태원은 화들짝 놀랐다. 뭐야? 남준호가 수갑을 꺼냈다. 정태원, 살인교사 80건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게 무슨 함정이야? 함정 맞습니다. 도희가 나타나 노트북을 보여줬다. 유튜브 생방송 시청자 21만 5,742명. 지금 전 국민이 당신 자백을 봤어요. 정태원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건 불법 촬영이야. 어머니께서 동의하셨어요. 합법입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다. 정태원은 무릎을 꿇었다. 안 돼. 안 돼. 폭발적 반응. 정태원 자백 영상 1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 80명 죽였다 생방송 발언. 전국 충격. 변호인단 불법 증거 주장 묵살. 여론 들끓어. 정태원 구속영장 발부. 추가 수사 확대. 법정 1심. 3개월 후. 피고인 정태원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판사의 낭독이 울려 퍼졌다.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83명의 노인을 살해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다. 정태원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다. 쾅! 망치가 내려쳤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도희가 영자를 끌어안았다. 기자회견. 이명자 씨,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가 영자 앞에 쏟아졌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 날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무서웠어요. 영자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저만 살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할머니가 당할 테니까. 그래서 싸우신 건가요? 네. 무서웠지만 싸워야 했어요. 영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노인도 사람이에요. 늙었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박세연의 선고. 일주일 후 피고인 박세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세연은 고개를 숙였다. 피고인은 정태원의 지시를 받았으나 직접 살인을 실행한 주범이다. 세연은 끌려나가며 영자를 바라봤다. 미안해요, 어머니.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송편. 영자는 가게에서 송편을 빚고 있었다. 분자가 옆에 앉았다. 영자야. 응? 고생 많았어.
너도. 두 사람은 조용히 송편을 빚었다. 영자야,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지. 죽을 뻔했는걸. 그래도 해냈잖아. 영자는 빙긋 웃었다. 응, 우리가 해냈어. 도희의 전화. 어머니, 저예요. 도희야, 잘 지내세요? 응,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어머니 덕분에 엄마 원수 갚았어요. 도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로요. 고마운 건 나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어. 어머니, 응? 가끔 놀러 가도 돼요? 영자는 웃었다. 그럼, 송편 해줄게. 하지만, 밤 알 수 없는 전화.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알 수 없음. 영자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명자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 누구세요? 축하드립니다. 정태원을 잡으셨네요.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정태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이 세상엔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뭐, 조심하세요, 이명자 씨. 우린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뚝, 전화가 끊겼다. 영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또 시작되는 건가? 영자야, 괜찮아? 분자가 영자의 떨리는 어깨를 잡았다. 방금 전화가 왔어. 무슨 전화? 모르는 사람인데. 정태원은 시작일 뿐이래. 자기들이 지켜보고 있대. 분자의 얼굴이 굳었다. 뭐, 경찰한테 신고해야지. 근데 번호가 없어. 알 수 없음으로 떴어. 영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통화 기록에는 흔적도 없었다. 마치 환청처럼. 3일 후 정태원 보석 신청. 정태원 보석 신청 기각. 뉴스가 보도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정태원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하지만 그날 밤 긴급 속보. 정태원 구치소에서 심정지로 사망. 영자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정태원 피고인이 오늘 오후 3시경 구치소 독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자살? 아니야. 이건 남준호의 전화. 영자 씨, 뉴스 보셨죠? 형사님, 이거 자살 아니죠? 남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공식적으론 자살입니다. 공식적으론 CCTV가 꺼져 있었어요. 정확히 정태원이 죽은 시간대만요. 영자는 손이 떨렸다. 누군가 입을 막은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정태원 뒤에 진짜 보스가 있다는 건가요? 아마도요. 남준호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영자 씨, 조심하세요. 당신도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도희의 조사. 도희는 4년 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다시 뒤졌다.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정태원의 금융거래 내역, 한빛생명 주주명단, 그리고 이 사진 구성. 여기, 이 사람은 누구지? 명단 맨 위에 이름이 하나 있었다. 최고 고문 비공개. 비공개? 도희는 한빛생명 설립 서류를 파헤쳤다. 1985년 설립. 창립자 정태원, 그리고 익명의 투자자 A. 투자자 A. 도희는 컴퓨터를 두드렸다. 한빛생명 지분 구조. 정태원 35%, 일반 주주 45%, 그리고 익명 A 20%. 20%나 되는데 이름이 없어? 국회 청문회. 정태원 사건이 워낙 커지자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한빛생명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물었다. 한빛생명 대행 이사가 답변했다. 저희도 익명 투자자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20% 지분을 가진 사람을 모른다고요? 창립 당시부터 비공개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당시엔 가능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영자의 불안. 영자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분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분자야, 나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아.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설마.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길 건너편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저 차, 어제도 있었어. 분자는 얼굴이 굳었다. 경찰한테 신고해야겠다. 경찰 출동. 남준호가 순찰차와 함께 도착했다. 영자 씨, 어떤 차였어요? 저기, 영자가 가리킨 곳엔 차가 없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떤 차였죠? 검은색 제네시스. 번호판은 못 봤어요. 남준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CCTV를 확인했지만 이상하게도 해당 시간대 영상이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네요. 형사님, 나 죽는 거 아니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걱정 마세요. 제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그날 밤 2시.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알 수 없음. 영자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명자 씨, 잘 지내시죠? 같은 목소리. 당신 누구야? 저요? 저는 그냥 관리자예요. 관리자? 네. 정태원 같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영자는 숨을 삼켰다. 정태원을 당신이 죽였어? 남자는 낮게 웃었다. 죽이다니요. 그냥 정리했을 뿐이에요. 말이 많아지면 곤란하니까. 이 미친 새끼야. 이명자 씨.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당신도 말이 너무 많아요. 생방송까지 하시고.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당신도 정리해야 하나.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조용히 사는지요. 내가 왜? 조용히 사세요. 그럼 살려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영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도희의 결심. 어머니,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도희가 영자와 남준호를 모았다. 저 익명 투자자 어를 찾아야 해요. 어떻게? 한빛생명 1985년 설립 당시 서류를 다시 봤어요. 그때 공증인이 있었어요. 도희는 노트를 펼쳤다. 공증인 이름 강철민. 현재 85세, 은퇴 후 요양원에 계세요. 그 사람이 알까? 알 거예요. 공증인은 모든 계약 당사자를 봤을 테니까. 요양원 강철민. 강철민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도희와 영자가 요양원을 방문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 1985년 한빛생명 설립 당시 기억하세요? 강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한빛생명? 네. 익명 투자자 어가 누군지 아시나요? 강철민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말할 수 없네. 왜요? 약속했어. 평생 비밀로 하겠다고. 선생님, 그 사람 때문에 83명이 죽었어요. 강철민은 손을 떨었다. 뭐라고? 영자가 앞으로 나섰다. 저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쫓기고 있어요. 강철민은 눈을 감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입을 열었다. 이름은 몰라. 예.
얼굴도 본 적 없어. 대리인이 왔었거든. 대리인이요? 응. 변호사였어. 서류만 주고 갔지. 그 변호사 이름은요? 강철민은 기억을 더듬었다. 김모였지. 김서준 변호사였어. 도인은 재빨리 메모했다. 감사합니다. 김서준 변호사. 찾았다. 도희가 노트북을 두드렸다. 현재 80세, 서울 서초동에 살고 계세요. 연락해봐요. 남준호가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 여보세요? 김서준 변호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1985년 한빛생명 설립건으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다시 걸어보세요. 전원이 꺼져 있거나 도망쳤네요. 추적. 서초동으로 갑시다. 남준호가 차에 시동을 걸었다. 30분 후 김서준의 집 앞.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이웃분. 도희가 옆집 할머니에게 물었다. 김 변호사님 어디 가셨어요? 아까 급하게 짐 싸서 나가시던데요? 언제요? 1시간 전쯤? 남준호는 이를 갈았다. 누군가 미리 입막음을 했어. 마지막 단서.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도희가 노트북을 돌렸다. 김서준 변호사 과거 사건 기록이에요. 화면에는 1985년부터 2000년까지 김서준이 맡았던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여기, 이거 보세요. 한 건의 기록. 1987년 재단법인 은혜재단 설립 공증. 은혜재단? 사회복지재단인데 주요 기부자가. 도희는 스크롤을 내렸다. 주요 기부자 한빛생명 익명 A. 똑같은 익명어네요. 남준호는 재단 현황을 검색했다. 은혜재단. 현재도 운영 중이네요. 이사장이 누구죠? 남준호의 손이 멈췄다. 이사장 명재호 81세. 전 국회의원, 전 재무부 장관. 영자는 입이 떡 벌어졌다. 국회의원? 장관? 이 사람이 보스일까요? 은혜재단. 명재호를 만나러 갑시다. 남준호가 일어섰다. 하지만 전 장관을 어떻게 해? 일단 가봐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재단 사무실. 명재호 이사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없는데요. 긴급한 일입니다. 그럼 안 됩니다.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영자가 앞으로 나섰다. 이사장님께 이렇게 전해주세요. 정태원이 죽었다고요. 직원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만요. 직원은 안으로 들어갔다. 5분 후. 들어오세요. 명재호와의 대면. 넓은 사무실. 창가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다. 명재호였다. 이명자 씨, 그리고 이도혜 씨. 남준호 형사. 명재호는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다. 제 이름은 다 아시나 보네요. 당신이 보스입니까? 남준호가 물었다. 명재호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보스라니요. 저는 그냥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일 뿐인데요. 그럼 정태원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옛날 친구였죠. 안타깝게 됐어요. 친구? 영자가 소리쳤다. 친구가 83명을 죽이는 걸 방치했어요? 명재호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방치?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 증명할 수 있나요? 명재호는 여유롭게 웃었다. 저는 그저 재단 일만 했을 뿐입니다. 정태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어요. 당신이 익명 투자자 A 맞죠? 그건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네요. 남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안경 카메라 2번째. 하지만 영자는 이번에도 안경 카메라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실시간 녹화 중이었다. 명재호 씨, 영자가 말했다. 당신 평생 떳떳하게 살았어요? 물론이죠. 그럼 왜 익명이었어요?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지. 명재호의 미소가 굳었다. 그건 숨길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영자는 한 걸음 다가갔다. 83명이 죽었어요. 당신 돈으로요. 제 돈이 아니라 정태원이. 정태원은 당신 꼭두각시였잖아요. 영자는 소리쳤다. 20년 동안 당신이 조종한 거잖아요. 명재호는 일어섰다. 그만 나가시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은 밤에 잠이 와요? 83명의 얼굴이 안 떠올라요? 명재호는 고개를 돌렸다. 나가세요. 대답해요. 나가라고 했잖아. 명재호가 소리쳤다. 그래, 내가 시켰어. 정태원한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돈이 필요했어. 재단 운영비도 필요했고 내 정치자금도 필요했어. 명재호는 숨을 헐떡였다. 그 노인들은 어차피 쓸모없었어. 가족한테도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고. 영자는 눈을 감았다. 녹화됐어. 생중계 2번째. 도희는 밖에서 노트북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 유튜브 생방송 시청자 38만 7,294명. 댓글. 미친 진짜 보스 잡았다. 전 장관이 이런 짓을? 녹화 중이다. 저 영상 증거로 쓸 수 있음. 체포. 사무실 문이 열렸다.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명재호, 살인교사 및 방조 혐의로 체포한다. 명재호는 무릎을 꿇었다. 안 돼. 이건 함정이야. 네, 함정 맞습니다. 영자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당신도 정태원처럼 걸렸어요. 찰칵. 수갑이 채워졌다. 에필로그 보스의 그림자. 6개월 후. 명재호 전 장관 1심서 무기징역. 정태원 사건 배후 드러나. 30년 범죄 조직 적발. 피해자 총 127명으로 집계. 보험금 규모 450억. 법원은 명재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1990년대부터 조직적으로 범죄를 지휘한 주범이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명재호는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떠났다. 국회 특별법 제정. 노인 대상 보험 사기 방지법이 통과됐다. 70세 이상 고액 보험 가입 시 의무적 상담. 보험금 수령자 변경 시 3자 검증 필수. 금융기관 의심 거래 즉시 신고 의무화. 법안 이름 이명자법. 시상식. 제1회 정의시민상 수상자 이명자 씨. 영자는 무대에 올랐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분자, 도희, 남 형사님 모두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앞으로 더 이상 저 같은 할머니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았다. 노인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늙었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앙시장 1년 후. 영자야, 손님 왔어. 분자가 소리쳤다. 알았어. 영자는 송편을 한가득 담아 나왔다. 어서 오세요. 손님은 젊은 여자였다. 저예요, 어머니. 영자는 눈을 크게 떴다. 도희야. 도희는 환하게 웃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들어와. 영자는 도희를 안으로 안내했다. 요즘 뭐해? 저 변호사 시험 붙었어요. 진짜? 네. 앞으로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 할 거예요. 영자는 도희의 손을 꽉 잡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송편을 먹으며 웃었다. 남준호의 방문. 영자 씨, 안녕하세요. 남준호가 가게에 들렀다. 어머, 형사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형사님은요? 저는 이제 강력계 팀장이 됐어요. 오, 축하해요. 남준호는 송편 한 접시를 주문했다. 그나저나 영자 씨, 책 나온다면서요? 책이요? 네, 출판사에서 연락 왔다던데요. 70살 할머니의 생존기 뭐 이런 거. 영자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냥 제안만 받았어요. 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그럴까요? 네. 어머니는 영웅이니까요. 1년 반 후 출판. 쪽지 한 장의 진실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했다. 저자 이명자. 영자의 책은 출간 2주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독자 여러분께 이 책을 바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127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도. 책 서문에 영자는 이렇게 썼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책이 그분들을 기억하는 작은 추모비가 되길 바랍니다. 강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명자입니다. 대학교 강당. 500명의 학생들이 영자를 바라봤다. 저는 70살에 처음으로 싸워봤어요. 살기 위해서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치매 걸렸다고 망상이라고 했어요. 영자는 강단을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자는 학생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박수가 터졌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약자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옵니다. 밤 영자의 집. 영자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전주 중앙시장의 불빛이 반짝였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태수? 여보세요? 엄마, 나 태수야. 응. 1년 만에 전화였다. 엄마, 미안해. 그때 엄마 말 안 믿어서.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혼했어. 세연이랑. 그랬구나. 엄마, 나 진짜 미안해. 엄마가 죽을 뻔했는데. 됐어, 태수야. 영자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엄마, 용서해줘. 응, 용서해. 영자는 조용히 웃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알았지?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최영희 할머니, 박경숙 할머니, 127분 모두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원수 갚았어요. 3년 후 추모공원. 노인 인권 희생자 추모공원이 전주에 세워졌다. 127개의 작은 비석. 각각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영자는 꽃을 한 송이씩 놓았다. 할머니들 잘 계시죠? 영자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제가 끝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다큐멘터리. KBS 특집 다큐 쪽지 한 장의 진실. 영자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됐다. 이명자 씨는 70살의 나이에 거대 범죄 조직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화면에는 영자가 송편을 빚는 모습이 나왔다. 당신에게 용기란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다.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용기는
무섭지만 해야 하는 걸 하는 거예요.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안 했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10년 후 영자의 일상. 80살이 된 영자는 여전히 중앙시장에서 송편을 팔고 있었다. 할머니, 송편 주세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영자는 쪄낸 송편을 정성스럽게 담았다. 맛있게 먹어. 손님이 돈을 내며 물었다. 할머니, 그 유명한 이명자 할머니 맞으시죠? 유명하긴 뭐가 유명해. 그냥 할머니야. 영자는 빙긋 웃었다. 손님은 송편을 받아들고 말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엄마가 안전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영자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이고, 고마워. 해질녘. 영자는 가게 문을 닫고 분자와 함께 시장 벤치에 앉았다. 영자야. 응? 우리 진짜 대단한 거 했지? 영자는 웃었다. 그러게. 70살에 악당 잡았으니. 근데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지. 죽을 뻔했잖아. 그래도 해냈잖아. 분자는 영자의 어깨를 툭 쳤다. 우리 할머니들 생각보다 세. 그럼. 영자는 하늘을 바라봤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분자야. 응? 우리 오래 살자. 당연하지. 100살까지 살 거야. 두 할머니는 껄껄 웃었다. 마지막 페이지. 쪽지 한 장의 진실 개정판 후기. 이 책을 쓰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법도 바뀌었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약자도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온다는 것. 저는 이제 80살입니다. 여전히 송편을 빚고 떡을 팔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싸웠고 이겼으니까요.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힘이 없든 돈이 없든 진실을 위해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옵니다. 2035년 전주중앙시장에서 이명자 올림. 감사의 말.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실에서도 노인 학대와 보험 사기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